확률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1에서 소챕터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타이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Why do we start with counting? 앞서 첫째 주에서 제가 확률론이 왜 카운팅으로 시작되는지 미리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카운팅으로 시작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인 예제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률론을 듣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산수학이라던가 아니면 기초 수학을 배우면서 카운팅이라고 하거나 확률에 대해서 접한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역시 집합 부분도 그렇고요. 하지만 예제들이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그 다음에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지만 왜 중요한지가 결국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If each sample happens with the same probability, then a probability can be easily computed by counting 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 수업이 비록 국제어 수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원서로 수업을 하게 되고 원서로 하는 이유는 일단은 개념 자체라던가 기본적인 시어렘이 나온 그 배경이라던가 나라가 원래 언어로 작성이 돼 있다면 사실 영어로 먼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접했을 때 좀 더 와닿는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라던가 매스매틱 이쪽 이런 공학 자연 계열 쪽은 특히나 좀 더 원서로 자꾸 보고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미 중요한 내용은 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드렸어요. each 샘플이 same probability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아주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궁극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하죠. 한 사람이 다이스를 던졌어요. 네, 다이스라고 하는 건 주사위죠. 예. 나중에 원서에서는 다이스가 다이라고도 표현이 될 거예요. 시 없이 다이. 그때 이제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이도 그 확률론에서 원서에서는 주사위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어떤 한 사람이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그래서 원서를 볼 때는 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랬을 때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result is an even number라고 돼 있어요. 그죠? odd number가 아니고 even number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저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가 1, 2, 3, 4, 5, 6이 있을 때 각각의 숫자가 나올, 즉 각각의 샘플이 나올 확률은 same probability를 갖죠. 1이 더 많이 나오거나 2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카운팅을 해가지고 전체분의 그 사건이 발생할 개수로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ven number라고 하는 것이 3개이기 때문에 전체 6가지 경우 중에 3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3 coins를 던졌어요. 3 coins. 그랬을 때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result has one heads and two tails라고 돼 있어요. 앞면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뒷면이 2개래요. 여기서는 코인 즈를 던진 거예요. 3개의 동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 그 다음 50원짜리를 던졌다고 해요. 이랬을 때 하나는 헤드가 나오고 2개는 테일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각각의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뒤, 앞뒤, 앞뒤기 때문에 총 분모분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는 헤드고 나머지 2개는 테일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헤드가 나오고 나머지는 테일. 이쪽에서 헤드가 나오고 나머지는 테일. 이쪽에서 헤드가 나오고 나머지는 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발생할 수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역시 동전을 던진다는 것도 각각의 동전이 나올 샘플은 same probability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카운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주사위 던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사위에서는 각각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기본이 되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곧 파이썬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인 같은 경우는 앞, 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분의 각각의 경우의 수 1,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 됩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런 주사위 던지기라던가 동전 던지기는 누가 봐도 각각이 나올 샘플이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저희가 관심 있는 이벤트 개수, 즉 전체 분의 관심 있는 개수 비율로 공평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same probability가 아니고 다른 확률을 가지는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그래서 윷놀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도개, 걸, 윷, 모가 되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도개, 걸, 윷, 모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개예요. 개. 그죠? 그리고 도하고 걸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윷이랑 모도 동일한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에 개 같은 경우 총 16가지 중에서 6가지가 되고 윷하고 모는 총 16가지 중에서 한 가지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일일이 저희가 한번 써보게 되면 오른쪽 그린 것 같죠? 그래서 각각의 윷놀이 막대가 있을 때 그 막대가 평면이 나오느냐 곡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꼬리를 물고 두 번째 막대기가 역시 평면이 나오느냐 곡면이 나오느냐 그리고 다시 꼬리를 물고 평면 곡면 다시 꼬리를 물고 평면 곡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 세 번째 막대기, 네 번째 막대기가 만약에 다 평면이 나왔다면 요게 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럴 확률은 전체 모든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윷이라고 하는 건 16분의 1이 되죠. 마찬가지로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면서 다 곡면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1, 즉 전체 16가지 경우 중에서 딱 한 가지 경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나 모는 16분의 1이고 같은 확률이지만 나올 확률이 제일 낮죠. 반면에 도하고 걸 같은 경우는 어, 먼저 평면이 나오고 그죠? 평면이 나오고 먼저 도부터 해보겠습니다. 평면이 나오고 또 평면이 나오고 평면이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막대기가 곡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도가 되겠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곡면이 다른 나머지 세 개의 위치에 있을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16분의 그 각각의 막대기 하나만 곡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16분의 4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은 저희가 순서에 상관없이 막대기가 4개 중에 하나라도 그죠? 4개 중에 하나라도 곡면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 사시, 사추주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가지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경우를 보면 역시 거래 경우도 사실 사추주 1이나 사추주 3은 동일한 거거든요. 결과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한 명이 청소를 하도록 하자. 내지는 커피를 쏘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 확률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 4명 중에 이게 진 사람 한 명이 이제 커피를 사거나 청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3명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 3명을 뽑는 거나 진 사람 1명 뽑는 거나 사실은 의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추주 1과 사추주 3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네 가지고 역시 걸 같은 경우도 막대기 4개 중에서 하나만 혹은 3개가 하나가 곡면이 나오던가 3개가 평면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전체 16가지 중에서 거래 경우를 모두 다 세보시면 4가지 경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가 평면이 나오든가 곡면이 나오면 되죠. 사추주이기 때문에 16개 중에서 총 6가지로 제일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딱 봐도 알겠지만 도개, 걸, 유, 모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의 샘플이라고 했을 때요. each 샘플이 발생할 확률이 same probability인가요? 아니죠. same probability가 아니에요. 16분의 몇, 16분의 몇, 요 위에 있는 분자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다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다 분자가 111이죠. 동일한 확률로 발생을 하고요. 코인 같은 경우도 전체 경우의 수분에 1, 1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동일하게 same probability를 발생을 하죠. 하지만 윷놀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윷놀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주사위 던지기라던가 동전 던지기에서 구했었던 그 확률 구하는 기본 공식인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의 수 이 방법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윷놀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윷놀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도가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구하려면 same probability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same probability 문제보다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확률 기본을 잠깐 살펴보고 대표적인 예제인 다이스하고 윷놀이 파이썬 실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실습 파일을 따로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인데요. 일단 코인 이그젬플입니다. 저희가 앞서 코인을 던졌을 때, 일단 하나의 코인을 던졌을 때 앞 또는 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디스팅규셔블한 코인 2개를 던진다고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떨까요? 어차피 각각의 코인은 서로 다르지만 앞, 뒤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개의 동전이기 때문에 각각이 2가지 경우, 그래서 2 곱하기 2로 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저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4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헤드 헤드, 헤드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는 이렇게 사람 옆모습처럼 중가로로 이제 열고 닫았는데 요 각각은
일반 가로로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점점 알려드리겠지만 일반 가로는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얘네는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어, 한쪽은 동전 중에 한쪽은 헤드, 어, 다른 거는 테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순서가 고려되기 때문에 즉 첫 번째 동전에서 헤드가 나왔느냐, 두 번째 동전에서 헤드가 나왔느냐 이렇게 순서를 고려할 때는 각각의 원소를 이렇게 일반 가로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설명할 때 또 들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파이썬 구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구현을 보시면 일단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면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앞면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 앞면의 개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파이썬 구현을 하지 않아도 앞면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이 경우만 존재하죠. 앞면의 개수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요 경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당연히 앞면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4분의 2, 대략적으로 4분의 2. 그 다음에 앞면의 개수가 첫 번째 동정이든 두 번째 동정이든 한 번씩 나왔으면 확률은 4분의 2, 대략 0.5.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역시 0.25. 그죠? 요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저희가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정말 확률이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계산이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동전을 어느 정도 스레숄드 이상 충분히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몇 번 이상을 예를 들면 던졌을 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 나오는지를 파이썬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바로 뒤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구현입니다. 2주차 때는 다음과 같이 파이썬 구현을 하셔가지고 교실 밖에서도 하는 학습 방법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파이썬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게 걸릴 텐데요. 또 어떤 학생분들은 물론 지난 학기 혹은 지지난 학기 파이썬을 공부했거나 다른 과목에서 수강을 하셨더라도 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방학이 지나고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 기초부터 따로 강의 자료를 드리는 게 그 이유고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본인이 연습을 해서 구현을 하셔가지고 그 흔적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메일 제출이라고 이제 돼 있고 마감 시간을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메일 제목은 학번 이름 코인 파이썬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맨 앞에 추가로 날짜를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그젬플 한번 예를 한번 보시면 이메일 제목은 뭐 2020년 3월 24일 학번 영어로 본인 이름을 좀 써주시고요. 제 이름은 하영. 그 다음에 코인 코인 파이썬 이렇게 이메일 제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성하신 py 파일이라던가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이 저처럼 이렇게 파이썬 코드와 요거에서 F5를 눌렀을 때 다양한 결과 화면들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본인의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을 작성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파이썬도 제3의 랭귀지입니다. 기계가 이해하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한 번만 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조금 자기만의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돼요. 마치 영어도 계속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영어든 중국어든. 그래서 자기만의 파이썬 랭귀지를 위한 그 흔적을 남기는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을 계속 작성하자, 살을 붙여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필수고요.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기본 필수적인 거를 어느 정도 확장하고 싶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썬을 어느 정도 다루느냐는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하고 싶은 경우 확장을 하시고 원하는 대로 확장하셔서 어떤 부분을 왜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워드에 충분히 설명을 추가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읽고 개인 맞춤형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떤 개인 주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과 필수 기본과 선택을 각각 코딩하셔가지고 워드 파일에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 파일은 기억나시죠? 저희가 워드 파일 이름도 역시 워드 파일 를 작성하기 시작한 날짜, 그죠? 요런 날짜.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본인 이름, 그 다음에 본인 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기본적인 파이썬을 연습하는 내용도 있지만 중간중간 저희는 확률에 관련된 예제를 같이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를 특히 꼭 잘 붙여놔 주시면 본인이 나중에 확률 기본에 대해서 막힐 때 직접 코드를 약간 수정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다가 2020년 예를 들면 3월 24일에 작성하는 예제는 구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예제를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 아시겠지만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성이 있는 어떤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은 딱 봐도 영어 의미가 뭔가 이 랜덤한 기능을 가진 모든 함수들이나 뭐 심지어 어떤 데이터 기타 등등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총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랜덤 함수를 다루고자 할 때 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저희가 임포트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랜덤 점이라고 했을 때 이 랜덤 모듈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제가 사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는 랜드인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랜덤한 값인데 인트라고 하는 건 인테저거든요. 그러니까 정수 값을 사용자가 지정한 이 범위 내에서 임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타팅이 0이고 스탑이 1이라면 0 또는 1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떤 경우는 0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1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뒤라고 하자. 동전 뒤라고 의미를 하자. 의미를 붙이자. 1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 앞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붙이자. 이렇게 해석을 하신 다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동전을 2개 던지잖아요. distinguishable,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동전 2개이기 때문에 요 랜덤 인트라고 하는 함수를 2번 호출하고요. 각각의 랜덤 값은 A하고 B라고 하는 변수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변수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 0이면 둘 다 뒤가 나왔다는 거죠. 0 더하기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x라고 하는 변수 뒤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왔는지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면 if가 아니면 elif 그 다음에 if나 elif도 아닌 나머지는 else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elif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앞뒤 혹은 뒤앞이 나온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1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y라고 하는 변수, 즉 앞뒤 혹은 뒤합이 나온 변수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뒤뒤나 앞뒤, 뒤합이 아닌 경우는 결국에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 앞이기 때문에 그냥 else라고 하는 예하고 뒤에다가 앞이 나온 경우의 수 z를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하느냐? 10,0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10,000번을. 그래서 for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하시는 방법 모두 아시죠? for라고 하는 예약어를 놓으시고 반복하고자 하는 총 개수는 in이라고 하는 예약어 뒤에 놔두는데 요 뒷부분에 어떤 10 이하의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괄호를 하고 숫자를 콤마로 구분을 해서 10개를 써넣으면 되지만 10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것도 너무나 비효율적인 코딩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고자 하는 range 파라미터 값에 숫자를 넣고 range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문이 돌 때마다 요 i 값에 0부터 스타팅 0부터 만보다 하나 작은 9,999가 이제 들어가면서 10,000번이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x가 몇 번이 나오고 전체 10,000번 중에 그 다음에 y가 몇 번이 나오고 z가 몇 번이 나오는지 즉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관심 있는 이벤트가 나올 확률, 비율, 레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코드를 돌려보면 다음과 같이 앞면은 대략 4분의 1,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온 확률, 앞뒤 뒤합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 50%, 그 다음에 GD만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2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실행하는 방법은 py라고 하는 거를 매그너파이어 그 검색창에 작성하시면 py만 저희가 타이핑을 해도 다음과 같은 Python Develop Environment가 나오죠. 여기서 클릭하시거나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대략적인 코드 10줄이죠. 요 10줄을 작성을 하시는데 2줄 이상은 콘솔이 아니고 빈 파일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N을 누르신 다음에 항상 학생분들은 코드 샘플 예제를 작성하실 때 주석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날짜 그리고 데이트죠. 작성하는 날짜. 그 다음에 작성하는 저자. 그 다음에 subject는 coin exampl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학생분들은 꼭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하셔가지고 쭉 결과를 뽑으시고 맨 마지막에 프린트 문까지 작성을 하셔서 F5를 누르셔서 결과 화면을 콘솔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코드와 결과를 따로따로 캡처하지 마시고 이 화면 자체를 프린트 스크린을 이렇게 누르셔서 캡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워드 파일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워드 파일에 한 번에 캡처 파일을 하시고 설명을 이렇게 달아서 주세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기본이 되죠. 그래서 누구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본인이 뭐 아주 쉽게는 어떤 식으로 확장해 보실 수 있냐면 여기에서 10,000번 반복한다고 했는데 사용자로부터 몇 번 반복할지를 인트와 인풋 함수로 조합해서 받아본다던가 아니면 동전을 2개만 던지는 게 아니고 3개를 던지게 한다던가 기타 등등 프린트문에서 뭔가 좀 더 인터페이스에 좋게 바꾼다던가 아니면 혹시나 배우셨다면 사용자가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스탑 혹은
quit 혹은 exit를 누르기 전까지 코드가 계속 F5를 누르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수행되게 한다던가 기타 등등 다양하게 확장을 하시고 구글링을 해보셔도 좋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이 아니고 응용이라고 하시고 이 부분에 본인이 캡처하시고 설명을 이렇게 달아서 해놔 주시면 제가 참고로 각각의 학생들이 플립트 러닝을 개인 맞춤형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파이썬을 다룰 수 있는 기본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향후 각자 본인만의 예제를 바탕으로 확장 연구를 하실 때 어떤 주제에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듈을 사용할 때 import라고 하는 예약어 역시 주황색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모든 부분을 기계한테 쉽게 반복시킬 때 반복문 예약어 for 혹은 while을 쓸 수가 있는데 역시 주황색이죠. 예약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서 이 부분만 수행하게 할지 이 부분만 수행하게 할지 이 부분만 수행하게 할지 어떤 조건별로 맞는 부분만 수행하게 할 때는 if, elif 중간에 elif 개수 무한대까지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 케이스는 else라고 해서 요 주황색 if, elif, else 역시 주황색 예약어를 통해서 저희가 코드를 특정 부분을 반복시키거나 특정 부분만 실행시키거나 이렇게 제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이썬 문법에서 모두 아시겠지만 제어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 예를 들면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아랫줄까지 한 줄 한 줄 수행된다가 아니고 특정 부분을 반복, 특정 부분만 실행하게 하거나 이렇게 순서에 영향을 주는 문장이 제어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죠. 그래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if, elif, else, 반복문은 while과 for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 조건이 맞을 때 어떤 특정 부분, 문장 중에서 특정 부분만 하는 경우, 반복, 어떤 부분만 반복하게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은 if, else, 그 다음 while문 같은 경우는 while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for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를 가지고 반복을 몇 번 할지를 제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도 구분하지만 들여쓰기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탭이라고 하는 걸로 일관성 있게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을 해가지고 코드 에러를 없이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도 역시 아예 실습을 하셔가지고 워드 파일에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문 중에 while이 있고 for가 있거든요.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for에 비해서 코드가 두 줄 정도가 깁니다. 반면에 while이 꼭 적합한 어떤 그 반복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복이 허용되는 한 어떤 조건에 맞을 때까지 일종의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주로 while을 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1, 2, 3, 4, 5를 출력함에 있어서 while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를 따로 while문 밖에 위에 상단에 써주시고 5가 될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하는 이런 예제가 있고요. 똑같은 출력 결과인데 for문은 단 두 줄로 됩니다.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팅부터 스탑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스탑 마이너스 1이니까 600이 1은 5죠. 그래서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반복문이 있어요. 그래서 while에 적합한 예제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죠. 혹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모두 사용 가능한데 어떤 조건이 꼭 while문 뒤에 명시가 돼야 되고요. for에 적합한 예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반복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ange라고 하는 함수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for문으로 사용하게 되면 while보다 보통 코드가 2줄 정도 작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 페이지도 실습해서 워드 파일에 넣어놔 주시고요. 요 페이지도 실습을 하시고 넣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페이지는 while과 for문을 서로 다르게 살펴보는 그런 파이썬 샘플 예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for랑 같이 쓰인다고 했을 때 요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다각도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range 6이라고 하면 파라미터, 즉 range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 데이터가 숫자 딱 하나면 요거는 스탑 마이너스 1입니다. 시작은 디폴트가 0이에요.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6 빼기 1인 5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작을 디폴트 기본값인 0이 아니고 나는 1부터 시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 1,6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0이 디폴트가 아니고 1부터 시작해서 끝 숫자 6 빼기 1,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항상 이렇게 간격을 주면서 출력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간격도 역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1,6,2라고 하면 1부터 6 빼기 1까지 출력을 하되 간격을 2 단위로 그래서 홀수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건문, 반복문 다 아주 기본이 되면서 파이썬에서 확률과 무관한 예제를 풀 때도 계속 나오고요. 특히 저희는 확률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반복을 굉장히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for나 while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동전이 2개 던졌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앞면이 하나만 나올 확률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저희가 뽑아서 분자에다가 그 이벤트 관심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문 if, elif, else 이런 것도 꼭 계속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약어들을 노트에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저희 워드 파일 상단에 올라가면 저희가 에러를 정리를 했었고 기본적인 파이썬 콘솔과 스크립트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확률론과는 무관한 그런 예제를 파이썬을 다시 기억하고 더욱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서 변수, 예약어, 함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카테고리 새롭게 하나 추가할 내용은 모듈이 되겠습니다. 모듈. 그래서 파이썬에서 모듈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모듈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각 기능별로 다양한 함수들과 심지어 변수, 데이터 등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었던 그 함수를 포함한 모듈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랜덤이 되겠습니다. 랜덤. 그래서 이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랜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실 수 있겠지만 어떤 기능을 가진 모듈일까요? 랜덤한, 그죠? 랜덤한 숫자. 여기서 숫자는 정수형일 수도 있고요. 실수형일 수도 있고요. 숫자를 생성, 처리, 출력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을 포함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이드로 오늘 그래픽을 조금 다루는 파이썬 샘플을 올려드릴 거예요. 미리 먼저 그래픽을 다루는 모듈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turtle, 터를 거북이죠. 거북이라고 하는 모양, 거북이 모양의 커서
이용해서 어떤 그래픽, 뭐 직사각형을 그린다던가 삼각형을 그린다던가 이런 다양한 그래픽을 다루는 터르 모듈도 저희가 따로 이제 제가 올려드리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터들이라고 하는 모듈은 그래픽에 관련된 모든 그래픽에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을 포함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urtle.pen 혹은 turtle.turtl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 이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다각도로 저희가 문제별로 다양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두 번째 주차 이번 동영상에서 처음으로 모듈이라고 하는 파트를 워드 파일에 이제 추가를 했고 앞으로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혹은 파이썬 예제에서 모듈이 나오면 요 뒷부분에 계속 살을 붙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약어를 또 배웠는데요. 예약어 오늘은 뭘 배웠냐 하면 반복문 for죠. for 혹은 어떤 예약어가 있었죠? while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복 기능을 하는 예약어고요. in 같은 예약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거는 for라던가 혹은 향후 if라던가 등의 예약어와 같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in 다음 뒤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출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in 뒤에 있는 그룹 단위만큼 반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in 다음에 어떤 특정 그룹이라던가 데이터셋을 표현을 할 때 다른 예약어랑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수 같은 경우는 랜덤의 랜드 인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랜드의 랜드 인트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여기에서 랜덤의 랜드 인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랜드의 랜드 인트. 그래서 이것도 랜덤의 랜드 인트를 한번 써놔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모듈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까지 같이 쓰도록 할게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랜드 인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고 요거는 정수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죠. 정수 데이터를 특정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선택해서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랜덤 랜드인트 가로 열고 0,1 가로 닫고라고 하면 실행했을 때 어쩔 때는 0과 1 중에서 0이 나오고 어떤 건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고 아까 예약어 중에 저희가 모듈을 쓰기 위해서 import라고 하는 예약어 역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import라고 하는 예약어는 어떤 예약어일까요? 특정 모듈을 본인의 파이썬 스크립트에 가지고 와서 그 안의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import라고 하는 예약어를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각도에서 모듈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요 다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same probability를 가지고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same probability를 가지는지 각 이벤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이썬 실습을 먼저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 같은 경우도 파이썬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추가적으로 해보는 거를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본인이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파이썬 구현을 코인에 대해서 하고 나면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다이스에 대해서 해보시는데 요 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실습을 개인적으로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스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이 파이썬
실습을 같이 해봤고요. 요거는 모든 사람이 같이 했었던 기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파이썬 실습 다이스 같은 경우에 하나를 던졌을 때 정말로 6분의 1씩 나오는지를 스스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역시 기본도 플립드 러닝으로 했지만 요 부분은 개인 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신 다음에 역시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제가 이 코드를 참고하셔가지고 잘 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변수 이름은 그냥 XYZ로 하시지 말고 저희가 코인이 아니고 그 주사위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사위에서 각각의 1, 2, 3, 4, 5, 6을 구분할 수 있는 뭐 요런 그 데이터를 고려한 변수명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에 코인에 대해서도 붙여놔 주시고 다이스에 대해서도 붙여놔 주시면 제가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윷놀이에 대한 파이썬 실습은 저희가 이론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장에서 소챕터는 Basic Principle of Counting입니다. Basic Principle of Counting.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앞에서 Basic Understanding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제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프린시플 이 부분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무엇이 기본 규칙이냐, 베이직 프린시플이냐. 일단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두 개의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여기에서 실험은 두 개의 동전을 던진 때 각각의 동전을 던진다라는 익스페리먼트로 보셔도 되고요. 각각의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여행을 간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게임도 좋고요. 기타 등등. 아무튼 어떤 익스페리먼트든 간에 두 개의 익스페리먼트가 실행이 됐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실험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result in any one of 어떤 하나의 결과가 나왔어요. X possible outcome 중에 그 X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꼬리를 물고 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 Y라고 하는 여러 개의 결과값이랑 맞물려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X 결과의 끝이 아니고 X에 따른 다양한 Y의 값, 또 다른 X 결과에 따른 또 다른 Y의 값 이런 식으로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요거는 고배 법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서울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건 부산이잖아요.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경우 곱하기 두 가지라서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보시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식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더하기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데 대전에서 또 부산까지 다시 두 번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또 두 가지를 더하고 또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꼬리를 물고 그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식이 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서 총 6가지가 되고 그 6가지는 결국 각각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 법칙으로 가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각각의 서울, 대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 꼬리를 물고 발생할 때에는 그게 발생을 하고 또 나머지가 발생을 해야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합의 법칙 3 곱하기 2인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두 개의 구분이 되는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에는 헤드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동전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같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아무튼 동전 중에 하나는 헤드고 나머지 하나는 테일이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경우의 수로 한 번에 써질 수가 있고 괄호도 역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괄호가 다시 한번 표현이 되게 됩니다. 마치 집합에서처럼. 집합에서는 중복이 되면 한 번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괄호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중괄호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곱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small community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10명의 엄마가 있어요. woman, 뭐 엄마든 여자가 있고요. 각각의 엄마는 3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한 엄마가 그리고 그 엄마별로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how many different choices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저희가 엄마를 쭉 순서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한 명 이렇게 놔뒀을 때 결국에 엄마와 아이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10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30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곱의 법칙, 엄마가 아이를 3명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예제는 제너럴라이즈 된 거예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앞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2개의 익스페리먼트만 봤잖아요. 3개의 익스페리먼트도 있고 n개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수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개념은 처음에는 작은 샘플로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검증을 하고 그거를 일반화를 시키게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익스페리먼트를 몇 개 할지는 상황별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제너럴라이즈드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카운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요게 의미하는 것은 익스페리먼트 2가지가 아니고 알가지, 그러니까 알게의 익스페리먼트를 했어요. 그랬을 때 first가 second와 이어지고 second는 third와 이어지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last, previous는 last랑 이어지기 때문에 total possible outcome of the R experiment는 다음과 같이 NR 곱하기 N2 곱하기 NR까지 곱하게 되면 결국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면 How many different 7 places are possible if the first 3 places are to be occupied by letters and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7개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3자리는 letter로 occupied 위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4개는 number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떤 7자리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3자리는 총 26가지의 letters가 곱해지고 나머지 4자리는 digit는 10진수만 고려했을 때 10을 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지수승으로 쓰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는 저희가 순서를 한번 고려해 볼 거예요. 두 번째 example 같은 경우는 In the above example, how many license plates would be possible if repetition among letters or numbers were prohibited? 그죠? 그래서 어떤 letters나 numbers 사이에서 반복이 prohibited,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license plate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처음에 26, 여기에서 하나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25개가 존재하고 24개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10개 하나 뽑았고 하나 뽑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익스페리먼트 중에서 각각의 샘플이
같은 확률로 발생할 때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벤트 경우의 수 레이시오를 구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이널 골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가 발생을 하고 꼬리를 물고 엔드로 연결되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면 덧셈이 아니고 곱셈을 해야 된다. 요거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수 2개, 3개 이런 작은 샘플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n개까지 익스펜드가 되면 그게 generalized basic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런 기초적인 쉬운 예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점 2절까지 이제 끝났고요. 파이썬을 코인 던지기와 주사위 던지기 직접 실습하시고 워드 파일에 붙여놔 주시면 될 것 같고 마감일을 지켜서 어사이먼트 읽으시고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